경제 제재를 확립하고 경제면, 사회면, 문화면에 있어서 북한 괴뢰의 우월을 확보함으로써 남북 통일을 기하는 목표하에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뚜렷한 목표에는 추호의 의혹과 공여와 이심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1961년 5월 16일 오전 6시경 쿠데타는 성공보다 침묵이 먼저 온다. 새벽부터 연락이 두절된 각 부처, 서울 시내 도로는 군 차량으로 가득했고 공간 안에 고립된 총리는 외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총리님, 큰일입니다. 시내 주요 방송국과 국방부가 군에 점령당했습니다. 군이라고? 아니, 누가 지휘하고 있는가? 국군이 정부를 향해 총을 들었다는 건가? 소식에 따르면 박정희 소장이 중심이라고 합니다. 육군 본부에서 성명서가 라디오로 송출됐습니다. 이걸 어찌해야 된다는 말인가? 윤보선 대통령은 연락이 되는가? 청와대도 연락 두절입니다. 지금은 미 대사관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던 나라가 군화 아래에 무너지게 생겼군. 지금 떠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총리 전용 차량은 묵묵히 이태원 쪽 미 대사관으로 향한다. 시내 곳곳에는 중무장한 군병력, 시민들은 라디오만 바라보며 불안에 떨고 있다. 4.19 혁명으로 얻은 자유가 겨우 1년이다. 박정희, 자네는 무엇을 위해 칼을 뽑았는가? 그날 아침 총리는 권력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손에서 권력을 조용히 빼앗아갔다. 그는 국무총리였지만 동시에 실패한 문민정부의 상징이 되어 대사관 담벼락 너머로 몸을 숨겼다. 1961년 5월 16일 오전 9시 서울 주한 미국 대사관. 미국은 한국의 가장 큰 후원자였다. 그러나 오늘 새벽 그들이 지원하던 민주정부는 군의 발밑에 무너지고 있었다. 주한 미국 대사관. 전화선 너머로 백악관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여기는 주한 미국 대사관의 메카나기입니다. 쿠데타는 사실상 성공했습니다. 군이 서울 전역을 장악했고 박정희 소장이 지휘 중입니다. 그럼 지금 장면 정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리는 현재 우리 대사관 내에 있습니다. 그는 충격 상태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권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진 않습니다. 군사 쿠데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민정 복귀를 전제로 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변이 아닙니다. 국민도 행정부도 이미 기능이 정지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의 손을 잡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안정이 갈립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반공, 자유민주주의, 그건 미국과 같은 길 아닙니까? 소장, 미국은 질서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민심을 얻은 것이라면 우리는 새로운 질서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단, 민정 이양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린 다시 민정으로 돌아갈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통제와 회복입니다. 국민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풍만 떨던 정치인들과 다르다는 걸. 그날 미국은 공식적으로 관망이라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선택을 하고 있었다. 무너진 정부와 새로 들어선 군부 사이에서 그들은 질서를 선택했고 박정희는 그 질서의 이름을 재건이라 불렀다. 5.16 쿠데타 하루 후 청와대 접견실 안 두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다. 한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은 이제 막 권력을 손에 넣은 군인. 눈빛 하나, 말 한마디에 역사와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박 소장, 자네가 말하는 혁명이라는 것이 헌정을 멈추고 총으로 질서를 다시 세운다는 것인가? 대통령 각하, 이미 헌정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것을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그 논리라면 앞으로 힘 있는 자 누구든 구국을 외치며 총을 들 수 있겠군. 이걸 용인하면 나는 역사에 어떤 이름으로 남게 되겠나? 저는 각하의 결정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혼란을 정리할 명분이 필요합니다. 군의 명령은 명백했고 국민은 동요보다 안정을 택하고 있습니다. 혁명위원회를 대통령 명의로 수용해 주십시오. 자네가 정말 민정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할 수 있는가? 예, 국가 재건 최고회의를 통해 질서를 회복하고 개헌 후 반드시 민간에게 이양하겠습니다. 좋다, 허락하겠다. 하지만 기억하게, 지금 자네는 총으로 권력을 잡았지만 내 이름으로 역사의 그 권력을 정당화해주는 거다. 그날 윤보선은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결정권자는 아니었다. 그는 박정희에게 민정의 형식을 넘겨주었고 박정희는 그것을 정당성이라 이름 붙였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는 그 순간부터
군복의 그림자 아래 들어갔다. 새로운 정권은 총성이 아니라 회의실에서 태어났다. 하얀 군복과 계급장, 말 없는 결의. 5월 18일 한국은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이름 아래 군정으로 접어들었다. 지금부터 우리는 단순한 혁명군이 아니다. 우리는 국가를 임시로 운영할 책임을 진다. 오늘부로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개편한다. 각하, 명단 정리 완료됐습니다. 총 32명. 전원군 장교이며 계급은 소령 이상입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이름만 보면 임시기구 같지만 이제 이 회의가 행정부, 입법부, 심지어 사법부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지금 이 회의는 비상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질서, 경제, 안보를 동시에 회복해야 한다. 우리는 시간을 많이 가진 게 아니다. 언론, 정당, 교육계까지 모든 기관을 점검하겠습니다. 불순 세력은 정리하고 여론은 통제하겠습니다. 언론은 통제가 아니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박정희는 의장이 아니었다. 하지만 모든 회의에서 중심에 있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형식상 집단 지도 체제였지만 실질은 박정희 1인 체제의 시작이었다. 이제 법도 제도도 심지어 시간까지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국민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건 혁명이 아니라 재건이다. 방안 1. 군은 정치적 중립을 견지할 것이며 민의에 의해서 선출된 정부를 지지한다. 둘째, 다음에 수립된 정부는 4.19 정신과 5.16 정신을 받들어서 혁명과업을 계승할 것을 확약한다. 셋째, 혁명 주체 세력은 그들의 개인 의사에 따라서 군에 복귀하거나 또는 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넷째, 5.16 혁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정치적 보복을 일체 하지 아니한다. 다섯째, 혁명정부가 합법적으로 기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신분을 계속 보장한다. 여섯째, 유능한 예비역 군인은 그들의 국가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고 능력에 따라서 가급적 우선적으로 기용한다. 일곱째, 모든 정당은 중산, 모략 등 후퇴연한 정쟁을 지향하고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뚜렷한 정책을 내세워놓고 정책 대일의 신사적 경쟁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묻는다. 여덟째, 국민투표에 의해서 확정된 신헌법의 권위를 보존하고 앞으로 헌법 개정은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실시한다. 아홉째, 한일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 입장에서 정부 방침에 협력한다. 열째, 상기 제안이 모든 정당인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수락이 된다면 첫째, 본인은 민정에 참여하지 아니한다.